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다행히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오후장에 시장이 좀 더 올라줄 수 있을지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오늘 시장 이제 반등은 하고 있는데 뭐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 아직 애매한 구간이다. 네. 뭐 아주 시원하게 지금 급등하고 있는 게 아니기 그쵸. 때문에 최근에 이제 낙폭을 감안하면은 하락에 이제 제동이 조금 걸렸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아, 트럼프가 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유명한 영화 이제 타짜에 나오는 네. 또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두 명의 이제 강력한 스트롱맨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이제 시진핑 주석이 서로 지금 진짜 묻고 더블로 가. 둘이 그냥 세계 경제를 지금 판에 걸어놓고 도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이제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국을 향해서 상호 관세 34%를 이제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즉각적으로 이제 보복 관세 4월 10일부터 또 미국산 제품에다가 34% 보복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한다라고 했어요. 아마도 이제 다른 나라들은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보면 백악관에서 70개국이 넘는 이제 나라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협상을 원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중국 나홀로 지금 강대강으로 이제 싸우겠다라고 전면전을 이제 벌이겠다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속된 말로 이제 열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50%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20% 이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어 있었고 34% 상호 관세 부과됐죠. 이게 이제 54%에다가 오늘 50% 추가를 했으니까 이제 104%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지금 관세 부과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가 1% 이상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과의 이제 협상 진전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화 통화도 했었고요. 인도라든지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들에서는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협상의 의지를 이제 피력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강대강 이제 전술이 조금 통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호 관세율이 점차 이제 조금 떨어지면서 관세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장 자체는 오늘 반등 강도 좀 약하고 미국 증시도 내일 본장 이제 개장을 좀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전면전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장과 우리 국내 증시의 이제 기술적 반등, 말 그대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인 거고 하락에 이제 제동이 조금 걸렸다. 향후에 미중 간의 이런 이제 무역 전쟁 갈등 구조가 어떻게 이제 전개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묻고 더블로 가라는 이제 주제를 한번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세 전쟁이 정말 본격화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수급이 향하는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삼성전자를 한번 꼽아봤어요. 오늘 개장 전에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사실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30%가 넘는 거의 33% 가까운 상향 조정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 이제 각 세부 항목별로 이익이 이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삼성전자가 이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갤럭시 S25 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호조를 좀 띠면서 실적에 이제 상당 부분 기여를 했을 걸로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역시나 이제 레거시 업황이 이제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좀 보탬이 좀 됐다. 실적이 이렇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오늘 고작 1%밖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라는 갈등 구조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둔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5천억 원 정도 또 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어져 온 이 투매가 멈출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저께는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1천억 원이 넘는 이제 매도를 했거든요.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 상당 부분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지속되면서 오늘 개장 초반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2%가 넘게 상승 출발을 했었거든요. 지금 근데 상승폭이 0.5%까지 이제 축소가 좀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뭐 반도체라든지 네카오, 그다음에 또 자동차 뭐 이런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국내 증시가 뚜렷하게 이제 상승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이제 투매가 끝나야 한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이제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시고 향후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한 대응 전략은 결국에는 레거시 업황이 이제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다시 한번 이 시장에 이제 좀 신뢰감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신을 좀 가져다 줘야 반도체 종목들이 화끈하게 이제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전자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오랜만에 이 종목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을 한번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오늘도 코스닥 지수가 뭐 장중에 2%가 훌쩍 넘게 이제 상승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반등을 좀 하면서 코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장 초반에 거의 10% 가까운 급등세가 연출이 좀 됐고 어저께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던 ABL 바이오도 역시나 오늘 거의 20% 가까운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사실 연초에 1분기 딱 지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올릭스가 일라이 릴리 쪽으로 9천억 원이 넘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1조 9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ABL 바이오가 4조 1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잖아요. GSK 쪽으로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여러 가지 적응증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이 플랫폼 기술을 기술 이전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기술 이전을 체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엄청난 이제 성과를 좀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관세라든지 무역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끄러운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과 이제 기관들의 바스켓 매수가 제약바이오 업종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 물론 제약바이오 의약품도 아직까지도 이제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 현지에 의약품 시장의 구조를 좀 봤을 때 제가 이제 품목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설사 또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나라별로 부과돼 있는 이제 상호 관세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업종은 사실상 이제 관세와 관련된 충격에서는 완전히 좀 벗어났고 오히려 이제 관세 폭탄 때문에 연준이 상반기 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죠. 저는 뭐 감히 장담하건대 올해 상반기 안에 무조건 연준이 1회 이상 기준금리를 인하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제약바이오 업종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는 시장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이제 무게중심을 좀 잡고 그나마 이제 코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ABL 바이오도 기술 이전을 했고요. 알테오젠도 기술을 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3대 바이오 플랫폼 하면 ABL 바이오,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를 이제 꼽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아마 리가켄 바이오가 빅딜을 또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서서히 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리가켄 바이오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포트폴리오 점검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현대 로템입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 터치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저께 이제 9만 원에 딱 이제 걸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일단 매수는 체결이 좀 됐고 오늘 한 3, 4% 정도 이제 반등은 좀 들어왔는데 반등 강도가 여전히 좀 약해요. 개장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갭상승 출발하다 보니까 현대로템도 이제 3, 4% 정도 반등은 좀 됐는데 어쨌든 9만 원 자리가 이제 지지되면 저는 충분히 이제 상승 반전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현대로템을 포함한 방산주들도 여전히 이제 이 관세 충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미국과 겹치는 품목이 별로 없고 또 미국 쪽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관세 피해에서 좀 벗어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아침
아침에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죠. 3조 6천억 원 정도 규모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오늘 유증 규모가 많이 줄었죠. 2조 3천억 원 정도 규모로 발행 가격을 훨씬 더 좀 떨어뜨려서 유상증자 이제 규모를 좀 낮췄고 그리고 또 하나 계열 회사들이 한 1조 3천억 원 정도 삼자 배정으로 이제 지분을 좀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 경영 차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방산주들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매수세가 좀 집중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먼저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그래도 이제 방산주는 관세 충격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올해도 매 분기별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이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요. 현대로템도 제가 중기 관점으로 11만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렸고 뭐 오늘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피해를 벗어나서 방산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보유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로 코미코인데요. 어제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계속 다시 좀 올라줬어요. 네, 코미코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잖아요. 아까 제가 삼성전자를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잘 못 움직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코미코는 조금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제 관세 이제 정말 좀 지겹도록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미국 현지에 이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미코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힐스보로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미국 오스틴에서도 이제 직접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고 특히 미국 현지에서 사실상 이제 보조금을 이제 이미 지급을 받았을 정도로 현지 생산 체계가 확실하게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HBM이 됐건 레거시가 됐건 이 세정 장비 쪽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 업황이 이제 살아났을 때는 관세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좀 강하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이에요. 미중 간의 이 갈등이 어쨌든 내일 모레 이제 지나면 이게 전면전으로 치달을 건지 아니면 극적으로 약간 좀 하이 모드가 또 조성이 좀 될지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면 아마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제 관세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가장 좀 빠르게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코미코라고 보여지거든요. 매수가 대비해서 조금 조정은 좀 들어왔습니다만 오늘 바닥이 좀 잡히고 있으니까요. 5만 2, 3천 원대가 이제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6만 원 돌파 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목표가는 제가 7만 원 정도로 이제 잡아드렸으니까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가장 좀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코미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미코 미국 수혜까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오롱 티슈진이 48% 수익 중에 있는데요. 벌써 50% 가까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이제 3월 초에 소개를 해드렸다가 소개해드리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의 48% 가까운 이제 수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3주째 계속 지금 내리막을 걷고 있거든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격이 4만 1,000원이니까 4만 원이니까 지금 딱 거의 그 근처까지 주가가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해서 소개해드리자마자 일주일 만에 48%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점 찍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도로 다시 제자리까지 이제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4만 원짜리가 좀 지지된다라고 하면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미국 임상 2상, 3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관절염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미국 내에서 이제 임상이 상당한 좀 진전을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화에 대한 이제 가치를 감안하면 인보사에 대한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를 훨씬 더 좀 높여 잡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주가는 이제 제자리까지 좀 흘러내렸기 때문에 오늘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저점 공략을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종목들이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세게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만 원 초반대는 매수 타점이 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오롱 티슈진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도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알테오젠이나 에비엘 바이오나 이렇게 이제 시총 상위의 종목들 중심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급이 좀 확산됐을 때는 중소형주 쪽에서도 굉장히 좀 강한 반등세가 좀 연출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오늘은 요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600
2,600원 현재가로 나이백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ABL 바이오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잖아요. 거의 뭐 점상한가 갔다가 장 초반에 약간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장 마감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상당히 좀 탄탄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같이 따라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바로 나이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 이제 ABL 바이오가 결국은 이 그랩바디 B, BBB 셔틀 플랫폼을 GSK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특히 이제 IGF-1R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이제 타겟으로 하는 BBB 셔틀 중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지금 기술 이전에 성공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백도 ABL 바이오하고 마찬가지로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융합 바이오 전문 기업입니다만 이 BBB 셔틀 NIPP, TPP, BBB 이름이 굉장히 길죠. 요 BBB 셔틀 플랫폼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저께 ABL 바이오가 이제 급등하는 와중에 나이백도 동반해서 같이 이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나이백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서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MP201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섬유증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된 파이프라인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폐섬유증, 심섬유증, 이 섬유증이라는 건 고형 장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폐섬유증이나 신섬유증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타겟의 적응증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MP201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라인이 사실 빅파마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간간히 잊혀질만 하면 나이백 주가가 한 번씩 이제 급등세가 이제 연출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작년 이제 9월, 10월 달에도 시세가 이제 대폭등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의 뭐 한 6개월 이상 옆으로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서 가격 조정이 이제 진행이 좀 됐어요. 한 이틀 전부터 바닥을 찍고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BBB 셔틀 플랫폼에 대한 이제 가치가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방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MP2012 파이프라인의 기술 이전 가능성, 요 두 가지를 이제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낙폭과대 이제 중소형 제약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이백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날짜가 확정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테마주들 상당히 좀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부터 좀 특이하게 이 종목들도 정책 테마주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업종이 있잖아요. AI. 그렇죠.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오늘은 솔트룩스와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의 좀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15,600원에 마음 AI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전 대통령,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이제 참여를 했을 때 파평윤 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이제 악수하고 사진만 찍으면 이제 급등하던 그런 이제 인맥 테마주들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도 크라우드웍스가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같잖아요. AI 이제 강국위원회라는 걸 이제 유력한 이제 대선 주자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좌우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던 이제 대표들이 솔트룩스하고 그리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AI 정책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지브리 열풍이 굉장히 좀 강했었잖아요. 그 열풍 때문에 챗 GPT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침투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거. 상업화에 대한 이제 큰 그림이 벌써부터 이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시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상품,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거지 사실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든지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서비스 수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도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조차도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정책 테마가 아니라 관세의 충격에서 피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를 이제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테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당장에 이제 수혜를 좀 볼 수 있다. 그래서 솔트룩스라든지 크라우드웍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약간의 이제 좀 테마성 이슈가 강하게 좀 붙어 있습니다만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제 기술력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거든요. 이 워브에 대한 이제 플랫폼 기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로봇 인바디드 이제 솔루션 AI를 로봇에 이제 접목하는 거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마음 AI가 지금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을 이제 감안을 해봤을 때 아마도 좀 후속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로봇과 AI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같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마음 AI가 다시 한번 좀 급등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사실 연초에는
마음 AI가 대장주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어저께 급반등이 한번 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니까 오늘도 뭐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 AI 섹터로 수급이 몰리고 있죠. 마음 AI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영리한 투자와 함께 시장 대응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